네, 장원재 교수입니다. 이제 세세간을 완성하는 딥러닝을 위한 파이썬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딥러닝을 위한 파이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코딩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 이제 콜앱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콜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파이썬을 돌려볼 수 있고 간단한 수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계산식을 더 복잡한 계산, 사인, 코사인과 같은 그런 복잡한 계산식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import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별명 이렇게 쓰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코사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데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이런 다양한 이제 수학 함수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이제 함수라는 개념하고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섞어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고요. 그 기록된 데이터에 붙이는 태그입니다. 자, 약간 이제 C랑 아니면 혹은 다른 언어를 공부하신 분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C나 자바 이런 언어에서는 보통 변수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인 저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했어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메모리에 쓰는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요. 예를 들면 1625다 그러면 1625라고 메모리에다 적어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잘 쉴드를 쳐가지고 이렇게 잘 묶어요.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표를 딱 하고 붙여요. 태그를 붙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1625 노트에다 써놓고 여기다가 태그를 딱 붙입니다. 얘가 V1이야 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변수를 도대체 그러면 왜, 요거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 왜 굳이 이렇게 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변수가 그럼 왜 쓰나 보면은 중복되는 계산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계산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 한번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른 곳에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20 곱하기 13 더하기 356 곱하기 17 계산을 값을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125 곱하기 13 빼기 356 곱하기 17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좀 쓸데없는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5 곱하기 13은 위에서 한번 계산했는데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컴퓨터니까, 컴퓨터는 굳이 우리한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요거를 이제 두 번 똑같은 걸 시킨다고 하더라도 별 반응 없이 그냥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지만, 사람이라면 굉장히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왜 또 똑같은 계산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결과를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 놓든지 어디다 적어 놓든지 하겠죠. 자, 그런 거예요. 이제 컴퓨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자체가 우리에게 불만을 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컴퓨터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라면 계산하는데 이틀이 걸릴 그런 계산량을 하루 만에 끝내기 위해서 혹은 1시간 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계산을 줄여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걸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데, 저장해 놓는다는 거는 결국은 어딘가에 쓴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기억하는데, 안 써도 기억하는데 왜 컴퓨터는 꼭 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도 써요. 항상 써요. 노트에 쓰든지, 아니면 머리에 쓰든지. 머리에 쓰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머리에 쓰고 있죠. 우리 두뇌 세포에다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죠. 머리에 기록이 됩니다. 자, 기록되는 그 결과를 그 계산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컴퓨터의 두뇌는 어딘가요? 컴퓨터의 두뇌는, 메모리, 그죠? 하드디스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이제 직접적인 이제 연산에 사용되는 거는 메모리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1625를 씁니다. 1625를 쓰고요. 그 다음에 1625가 있는 그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붙입니다. V1이야라고 태그를 붙이면 이렇게요. 이 태그를 붙이는 작업, 값을 쓰고 그 다음에 태그를 붙인 작업이 이렇게 코드를 쓰면 됩니다. V1은 125 곱하기 13이라고 쓰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25 곱하기 13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V1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는이라고 하는 거 있죠? 는. 짝대기 두 개. 는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하고 같다. 는 것이 아닙니다. 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 언어에서 혹은 파이썬에서 는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는 왼손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집어넣는 거. 자, 요게 는이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 는이라는 기호를 만나면 항상 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V1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코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실행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죠. 그 다음에 356 곱하기 17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V2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V1에다가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냐면 125하고 13을 곱해서 집어넣습니다. V2에는 356 곱하기 17을 넣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Shift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실행이 됐어요. 자, 실행이 됐는데 결과가 안 나오죠. 지금까지는 125 곱하기 13 하면 나왔는데 짠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결과가 안 나와요. 자, 화면에 결과가 나오는 대신에 이 결과를 어디에 넣었다고요? V1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print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V1이라고 하면 자, 하고 프린트 V2라고 하면 차례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옵니다. 자, 1625 V1은 1625이고 V2는 6052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하고 빼고. 자, 더하고 빼고 결과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V2를 더해가지고 결과를 보고요. V1에서 V2를 빼가지고 결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V1에서 V2를 빼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S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요것도 S 같으면 안 되니까 S1, S2로 하죠. 이렇게 하면 요것도 역시 계산이 돼서 S1에다 집어넣고요. 또 계산을 해서 S2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려면 S1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고 바로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네, 결과가 나오고요. 프린트 S2. 네, 그러면 또 결과가 나옵니다. 자,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지금 변수가 어디 있어요? 얘가 변수. 얘도 변수, 얘도 변수, 얘도 변수. 네, 이렇게 변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원래라면 여러 번 계산을 해야 됐을 것을 지금은 네, 저장을 해 놓으니까 여러 번 이제 그 저장해 놓은 값을 바로 쓰면 되니까요. 중복되는 계산의 중복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뭐죠? 얘는 숫자예요. 그죠? 숫자 변수. 자,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이거 그냥 한번 싹 지우기 위해서 휴지통 버튼 누르면 이게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통째로. 네, 지웠습니다. 자, V1에다가 이번 D라고 해보겠습니다. D에다가 이번에는 글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I love the number 3 넣었어요. 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자,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는데 결과는 뭐 화면에 보여지진 않아요. 결과를 D에다가 넣었으니까. 그러면 D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print D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요. 자, 이렇게 저장했던 내용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자가 여러 개 붙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자열이라고 부르고요. 글자 한 글자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O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차례대로 실행하면 저장되어 있는 O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변수를 이제 문자열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문자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논리값이 있어요. tru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출력하면 true라고 나오고요. false 이렇게 하면 false라고 나옵니다. 이거 문자열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자열이 아니고요. 이진 값이에요. true 아니면 false. 어떻게 또 다른 걸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V1이라고 했는데 V1에 3.5라는 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V2에다가는 이번에는 뭘 넣냐면 V1하고 V1이 4보다 작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두 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print V1 print V2 하면 V1은 3.5죠. V2는 값은 뭐가 됐어요? 네, true. 3.5가 4보다 작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참이죠. 그래서 얘는 true입니다. 만약에 4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다라고 하면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논리값 변수입니다. 변수만 보고 이 변수가 논리값인지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v1.type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죄송합니다. type 이렇게 해가지고 v1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제가 거꾸로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v1은 float이라고 나왔죠. float은 뭐냐면 floating 넘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부동소점 숫자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롯이라고 나오니까 얘는 실수 숫자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 4.5, 3.6 이런 거는 실수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V2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불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논리값, 불리언, 이진값을 논리값을 가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자 있었죠? 문자열이 있었죠? V3 얘가 O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V3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얘는 문자열인 거를 볼 수가 있죠. This is 라고 하면 str 스트링의 약자거든요. 문자열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3으로 그냥 입력을 하면요. 출력해보면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V1을 출력해보면요. V1의 타입을 보면 이번엔 숫자는 숫자인데 인티저, 즉 이제 정수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정수하고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하는 구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교는 흔히 우리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이렇게 작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자,
다 이렇게 적으면 크거나 같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참이죠. 출력해보면 true라고 나올 겁니다. true네요.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네. 그 다음에 다르다. 자, 다르다는 조금 특이하죠. 요거는 같으니까 네, fals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기호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기호. 네. 비교 기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르다.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단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이후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변수를 만들고 반지름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저장하는 거. 이렇게 나중에 실습해 보시면 좀 더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로 실습을 해볼까요? 여기서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size area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만들라. 그다음에 size area.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으래요. 반지름이 4.531mm. 자, 반지름을 우리가 변수에다 한번 넣어봅시다. r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4.531mm예요. 자, 이거만 바로 하나만 해서 바로 실행해 볼까요? r은 4.531mm예요. 자, 4.531mm고 요 r을 써가지고 반지름을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파이 r 제곱이죠. 자, np.pi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r 곱하기 r. 네, r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조금 뭔가 어색하다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사이즈 출력을 하면요. 네, 계산이 나오죠. 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np라고 하는 게 사실 위에 보면은 없잖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실행을 했었죠. 한번 실행한 거는 실행한 명령은 계속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컴퓨터에. 그래서 아까 임포트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임포트를 다시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두 번 썼네요. 쓰시고 한 번에 끝냅시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64점 얼마 제곱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r 곱하기 r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제 20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